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정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한정용법은 또 뭔지 영상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영어 책에서 또는 영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그죠? 자, 근데 이 용어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째,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뭐예요? 그러면은,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인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왜 붙이는데요, 그걸? 도대체 왜 붙이는데요? 동사 원형 앞에 투를 이렇게 붙이면요, 동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어요. 동사는 원래 당연히 동사 역할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동사를 명사 자리에 쓰고 싶어. 명사 자리에 쓰고 싶으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동사를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앞에 이렇게 to를 붙이면 돼요. 그죠? 그럼 오늘은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니까, 그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려고 to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투부정사로 만들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그러면 이 투 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즉 형용사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형용사가 뭔데요?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형용사가 뭡니까?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예요. 요걸 형용사라 그래요. 집인데, 집이라는 명사가 있죠. 집인데 어떤 집이냐? 큰 집, 비싼 집, 좋은 집, 이렇게 집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품사를 우리는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에요. 이게 정의였고,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 이렇게 정의와 기능이 달랐죠. 근데 형용사는 다행히 정의와 기능이 같습니다. 형용사의 정의가 뭔가요?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의 기능은 뭔가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아.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만 바꾸자 그랬죠. 명사를 수식한다 이러면 조금 애매하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더 개념을 잡아보냐? 명사만 수식한다 그랬어요. 명사만. 그러니까 형용사는 다른 품사하고 안 놀아. 누구만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만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만. 자, 오직 명사만 책임집니다. 형용사는 얍삽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 그러면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오셔야 돼요. 명사만 수식하는 놈. 근데 문제가 있지. 이거 거꾸로가 돼야 돼. 거꾸로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 이런 정리는 우리가 많이 봐서 알아요. 그 형용사 뭐냐고요?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문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오직 누구뿐이다. 빈칸 쓰세요. 자, 채창에다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원래는 당연히 이게 나와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요거는 아는데, 그죠? 여기서 나오는 너무너무 당연한 전제,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형용사뿐이에요. 영어에서 내가 다른 나라 언어는 잘 모르겠고, 영어에서 어떤 명사가 있어. 이게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꾸밀라 그래.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형용사다라는 얘기. 자, 근데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한정용법. 그럼 한정용법은 뭐고 서술용법은 뭐냐? 영어에는 왜 그따 있게 있냐? 제가 옆에 써놨죠.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한국어도 그래요. 영어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쁜 인형. 이러면 한정용법이에요. 왜 한정용법이라고 부르느냐? 인형은 인형인데, 그죠? 인형 종류가 많겠지. 비싼 인형, 큰 인형, 작은 인형, 예쁜 인형, 못생긴 인형, 찢어진 인형, 낡은 인형, 새 인형, 여러 가지 인형이 있겠지. 온 세상에. 그 중에서도 딱 그 범위를 한정 짓는다. 수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이다? 예쁜 인형하고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인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한정용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명사를 직접 꾸며준다 그래서 직접 수식이라는 말도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투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투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근데 몇 가지 방법으로 꾸밀까? 두 가지 방법으로 꾸며요. 한정용법, 서술용법. 똑같아. 그러니까 형용사를 정확히 이해해야 투부정사의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죠. 자, 우리 한국어는요,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도 전위수식입니다.
명사 앞에서 꾸며요. 자, 예를 들어 갖고 가방, 비싼 가방. 네가 작년에 선물해 줬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비싼 가방. 아무리 형용사 부분이 길어져도 가방이라는 명사 앞에서 꾸며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 긴 거 정말 싫어합니다. 긴 게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길다?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 가방 얘기를 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가방 얘기를 할 거야. Do you remember the 가방? 너 가방 기억나? 해놓고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이 가방을 설명하는 게 길다. 그럼 뒤에다 꽂아버리는. 이걸 우리가 후위 수식 또는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후위 수식이 옳으냐, 후치 수식이 옳으냐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 갖고 싸우는지 그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두 단어 이상 결합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결합이라는 건 단순히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파트가 결합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문법적으로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든 뭉쳐놓은 거예요. 뭉쳐놓은 거.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결합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a book, 책인데 자, to read, 읽을 책.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근데 여기 두 단어잖아요. to, read 이렇게 두 단어잖아요. 얘네들은 떼낼 수가 없어요. to와 read를 분리해내면은 이제 형용사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 결합이 된 거, 두 단어 이상 결합이 된 거는 무조건 명사 뒤에서 꾸미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경우, 말하는 사람이, 제가 이게 정말 그 채널 초창기에 저걸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갖고 이게 왜 제가 늘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언어거든, 언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언어라는 건. 근데 우리는 굉장히 경직되게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 여기서 여러분들 교정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영어라는 언어를 마치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처럼 어떤 공식에 집어넣어 갖고 꽉 고정시켜 갖고 요거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틀린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have a big, expensive and beautiful house.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거 부럽다. 크고 비싸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house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랗게 밑줄 친 애들은 형용사인데 길잖아. big, expensive and beautiful house. 이렇게. 자, 저거는요, 유기적으로 뭉친 게 아니에요. 각각 수식하는 거죠. 그냥 형용사가 나열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형용사 부분이 두 단어 이상 넘으니까 뒤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단순 나열해 가지고 명사를 꾸민다. 이건 유기적인 결합이 아니잖아요. 다 뚝뚝 나름대로 뚝뚝 떼내도 돼. 뚝뚝 떼내도 문장이 망가지질 않아.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나열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순 나열의 경우 뒤로 보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초창기에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 뿐이라며. 근데 여기는 보니까, 명사가 명사를 꾸미잖아. 맞아요. 그죠? 이거는 원래 무슨 얘기지? 서울에 있는 올림픽을 위한 경기장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부 다 명사야. 서울 올림픽 스테디움. 이렇게 공공기관명이나 건물 이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명사만 쭉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도,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명사를 꾸밀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특수한 용례예요. 편안하게 쓰려고. 그죠? 야, 우리 내일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서울에 있는 올림픽 전용 경기장에서 만나자. 너무 멍청한 짓이잖아, 이거는. 야, 그냥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만나자. 이러면 되잖아요. 서울 스테이션.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명사를 나열해 갖고도 씁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서울에 있는 스테이션, 역. 이러면 난리 난다, 이제. 서울 스테이션은 서울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내일 2시에 서울역에서 봬요. 그럼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풀어갖고 여러분들이 내일 2시에 서울에 있는 역에서 만나요. 그럼 우린 못 만납니다. 왜? 서울에 있는 역이 한두가 아니야. 용산역, 청량리역,
것도 뭐예요? 대방역, 영등포역 너무 많잖아. 지하철역까지 하면은 그죠? 이러면 못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사만 나열해 갖고 어떤 특정 건물이나 그죠? 그런 것들 공공기관 같은 거를 표시를 합니다. 이걸 갖고 명사도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였다고 소리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생활의 편의상 이런 방식으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제 경험상 요 영상 올라가고 나면 꼭 댓글에다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있을 거거든. 아니 그냥 우리나라 한국어나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 또는 관형사밖에 없어요.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아. 아이유 노래교실. 이것도 그냥 명사 늘어놓은 거잖아. 명사 늘어놓은 거. 그죠? 간판 같은 거 붙일 때, 그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명사만 늘어났고도 하기도 하는구나. 특수한 경우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 영어라는 거를 어떤 원칙을 제시해 주면은 꼭 거기서 뭔가 약간 열애되는 걸 찾아갖고 요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고 그렇게 따져갖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너무 경직되게 배우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본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똑똑하고 날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똑똑하고 날카로운 게 아니고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긴 해요.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다. In the room. 방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에 아기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n the room을 전치사구니까 앞에 있는 베이비를 꾸미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방에 있는 아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직접 수식으로 해서. 그러나 둘 중에 이 둘 다 해석은 가능해. 이것도 내가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우기는데 언어라는 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들 앞에 1번이 자연스럽나요? 2번이 자연스럽나요? 여쭤볼게요. 자, 1번이 자연스러울까요? 2번이 자연스러울까요? 방에 아기가 있다. 그럼 저때 인더룸은요 똑같아. 영어도 똑같아. 영어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더룸은 부사구로 판정하는 게 자연스럽고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다 빈칸을 하나 넣어놨지만 위에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There is a baby in the room. 똑같아요. 그럼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럼 이때 인더룸도 당연히 부사구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한번 여기 숨어있는 단어를 한번 짠 꺼내볼게요. cute baby. 귀여운 아기가 있다. 어디에? 방에. 자, 잘 보세요. 이 cute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부사구인 게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똑같잖아. 보세요. 얘가 없었어. There's a baby.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in the room. 방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근데 아기를 한정을 했어. 귀여운 아기가 있어요. 방에. 달라질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왜 crying으로 바꾸면 다 난리 버거지들이냐 이거지. 잘 보세요. 그럼 이 문장을 보시면은 crying in the room. There is a baby. 아기가 있습니다. crying. 우리가 아직 확장문법에서는 현재 분사를 정식으로 안 다뤘지만 필수형 문법에서 다뤄서 알죠. 여러분들 현재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crying in the room 뭉쳐졌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냐? 아기는 아기인데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우는 아기. 이렇게 묘사를 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방에서 우는 아기 이렇게 꾸며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의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이 의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댓글이 다 이런 거야.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우는 아기. 이건 뭉쳐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뭉쳐있어. 왜? 말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방에서 우는 아기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crying in the room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crying이 분리가 됐죠. 그죠? 이 분리가 됐을 때 무슨 뜻일까? 화자는 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우는 아기가 있다고. 그죠? 어디에 있다고? 방에 있다고. 방에 우는 아기가 있다. 이게 1번 문장입니다. 1번 문장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장 밑에 거는 뭐다? 방에서 우는 아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썼다라는 건 뭐다? crying in the room. 이거를
자, 꽉 뭉쳐갖고 명사 뒤로 보냈다는 건 뭐다? 말하는 사람이 통째로 요거를 통째로 형용사로 썼다란 얘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죠? 방에서 우는 아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리 못합니까? 라고 자꾸 들이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다음 의도가 달라진다고. 의도가. 요게 지금 뭉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라는 얘기는 자, 문법적인 것보다는 그죠?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화자가 요렇게 의도적으로 요렇게 만든 거죠. 그죠? 요렇게 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댓글이 올라왔을 때 이제 제가 그때 그 분사편에서 요 문장을 드린 거예요. 요 문장을 드렸어. 그래갖고 crying in the room이 2단어 이상 뭉친 거잖아요. 라는 얘기는 자, 얘네들이 뭉쳐서 하나의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2단어 이상 뭉치면 뒤에서 위치해서 수식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 왜 이건 안 되냐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그 정중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는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아, 드디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논리적으로. 저는 기뻐요. 근데 꼭 싸가지가 없이 물어봐. 그죠?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들려 막 음성 지원이 돼. 자,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얘기거든요. 그죠? 크라잉이 베이비를 꾸미는 거고 크라잉 혼자 꾸미니까 요렇게 한 단어로 해서 앞으로 놨고 그죠? 얘는 안 뭉쳤다는 얘기는 그냥 우는 장소를 나타내는구나. 그죠? 우는 아기가 있어요. 그대로 우는 아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그죠? 이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걸 좋은데 시비를 걸더라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를 대략 한 15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15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걸 만일에 제가 이게 왜 그런지를 댓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나 죽어. 내가 이거 유튜브 전업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일하러 댕겨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도 만드는데 이걸 이 내용을 댓글로 쓴다? 와, 그럼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합니다.